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월요일 오후입니다. 녹화가 완료되면 곧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위터 화면이 나오고 있죠. 트위터. 이 화면을 띄워놓은 이유는 지금 7월 16일에 미니 강연회가 있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께서 미니 강연회를 하시는데, 어쨌든 신청하실 분들은 트위터 로그인을 하시고요. 왼쪽에 보면은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쪽지로 보내시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상 평택촌놈 회원이시면은 그 필명이라든지 또 연락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몇 분이 오시는지 1, 2, 3차가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24시까지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무료 투자 전략도 있고요.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살펴보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이벤트 가입 인사를 부탁해 이렇게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하락했어요. 코스피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했죠. 오늘 보면은 코스피가 상당히 약했다고 보여지는 게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다는 건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업종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업종들이 좋지 못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은 흐름을 보였던 게 바이오죠.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입니다. 특히 코스닥 제약 쪽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자는 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바이오가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워낙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만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움직이면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져요. 그런 영향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종가로 가면서 좋지 않았어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코스닥은 초반 저점보다야 확실히 또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던 게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보면은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선물이 오늘 좋지 못했어요. 오늘 장중에 또 마지막 종가로 가면서 미국 선물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하락한 영향이 있었고요. 오늘 역시 미국 시장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요일에도 미국 시장이 급등하거나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유가가 그동안 계속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에도 유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지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시장이 약간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점 찍었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불안한 면은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시장이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물가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시장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실적이 좋지 못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시장을 억누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연준에서는 이미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시장에서도 이미 좀 어느 정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줄 만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으면은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화요일, 오늘이죠. 월요일, 화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은 어떻게 선반영이 되는지가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웬만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거나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최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2300선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 시장이 혹시라도 무너지면서 2300선이 깨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300선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아래에서는 방어적으로 대응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등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은 살펴봐야 된다. 확실하게 뭐 100% 여기서 무조건 반등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벗어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400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점 찍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0선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마련이 되니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황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은 역시 지켜보면서 아직까지는 그에 맞게 대응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있죠. 첫 번째로 볼 건 이번 주는 물가예요. 물가 지수인데 정상적으로 보면 상승이 유력하죠. 지난번 물가 지수가 8.6% 상승을 해서 미국 시장이 또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예상이 8.4%였는데 0.2% 더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었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핑계거리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흐름이었었고 심리적으로 좀 투매 현상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흐름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유가가 너무 올랐어요. 지난달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7월에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는 부정적인 흐름보다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설 그런 그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협상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푸틴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들의 이제 그 강성 발언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8월 정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늦으면은 9월,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어떤 큰 변수가 나와가지고 정말 러시아가 다시 또 화학무기를 쓴다든지 핵무기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는 문제가 커지겠지만은 그런 흐름만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서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상당히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뭐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 또 한간에는 그 국면 전환용으로 전쟁을 유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또 확인된 그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걸 잃었습니다. 사실 나토 가입을 굳이 우크라이나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분명히 러시아를 자극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은 향후에 뭐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상으로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젤렌스키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불행한 그 일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금리 이슈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런데 계속 올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미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이제는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7월에는 0.75%를 또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뭐 0.75% 이상 인상하기는 어렵고요. 이후에는 뭐 많으면 0.5%, 적으면은 0.25%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올리고, 제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빠르면은 올해 말, 그리고 늦으면은 내년 초에 다시 일정 수준은 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기 흐름이 약간 후퇴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은 물가가 확실하게 또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로 인해서 역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금융시장도 금융시장에 대한 또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킬 그럴 또 흐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그런 그 역학 관계에 의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유무료 추천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존에 그 제가 무료 추천주 차백신 연구소가 오늘 급등했어요. 거의 이제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손절이 됐었죠. 손절이 됐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가격적으로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기회가 왔었어요. 왜냐면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에 기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확실하게 반등을 하면서 역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줬었고,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었었죠. 약간 좀 타이밍이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고요. 어쨌든 또 반등이 나와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원칩스는 지난주에 재매수를 해보자 23,000원, 그리고 23,000원을 1차 매수를 다시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에 23,000원이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반등했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은 23,000원, 22,000원 정도 분할 매수해가지고 손절 10%, 수익은 25% 이상 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그리고 만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1차 매수가가 왔죠. 오고 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20%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11,000원, 만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었고, 손절 10%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20% 정도 수익 매도하고 계속해서 밀린다 그러면은 10%에는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종목들이 뭐 지수 흐름에 따라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또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 홈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상품들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위터, 대표님 트위터로 정보가 장중에 또 전달이 되니까 또 그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대표님이나 저나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또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자,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K옵션 이 종목을 이날 추천을 했어요. 이날 7,370원. 이게 이제 권리락이 되면서 가격이 변했는데요. 원래는 22,100원이었었죠. 3분의 1로 권리락이 됐고요. 그리고 또 가격 조정이 됐고 그 다음날은 확실하게 또 매수가가 또 오고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고 다음날도 가격이 왔는데 이 종목은 단기에 100%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종목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오늘은 또 중기 종목을 새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갈만한 종목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도 하나 신규로 추가로 추천을 했으니까 단기나 중기나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역시 그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좀 길게 뭐 석 달 이상이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딱 들어올 만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물론 최근까지 지수가 많이 흔들리면서 역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 이럴 때 그 활용을 하시는 게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한두 달만 잘하게 되면은 그동안 고생했던 걸 모두 다 전부 다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뭐 종목을 잘못 선정한다든지 또 괜히 기존에 뭐 좋지 않았던 종목들을 끌고 왔는데 결과가 더 안 좋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허탈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무료 추천주하고 유료 추천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종목의 어떤 그 질도 다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지수가 빠진다고 하면은 지금은 또 엄청나게 또 그 대응을 잘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테마는 바이오입니다. 저도 이제 바이오를 추천하기도 했고요. 뭐 중기도 있고 단기도 있는데 이번 주는 또 바이오 그 중에서 또 코로나 관련주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신약 개발 관련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그냥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정받으면은 아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격 전달하겠습니다. 7,400원. 자, 그리고 6,700원. 7,400원, 6,700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보시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20%, 30%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가격이 왔을 때 접근하시고요. 그냥 가시면은 그냥 가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냥 여기서 가면은 한참 있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온다고 해도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단기에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해보자. 뭐 일주일 늦어도 한 10일 안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접근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 추천주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완벽하게 시장이 무조건 간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변수도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어요. 다만 뭐 여러 가지 흐름을 파악을 했을 때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대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그 생각에 대한 그리고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 이 그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촌농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